나다운 집이라는 게 참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쁘기 쉽지 않다고 해야 되나? 예쁘기 쉽지 않다. 네. 근데 모든 것들은 예쁘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쁘려면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구조적인 노력이 됐던 후천적인 어떤 노력이 됐던 아니면 어떤 치장에서의 노력이 됐던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나답다라는 걸 찾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오늘 그런 얘기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방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집이 안 이쁜 이유는 첫 번째가 이런 표준의 기성의 자재들. 그러니까 이게 표준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예를 들면 뭐 계약서를 쓸 때 되게 이 표준 계약서라는 걸 되게 많이 써요.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고 저희 쪽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표준 계약서를 좀 주로 해서 쓰고 이 표준 계약서를 쓰더라도 특약사항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계약 당사자 간에 우리에 맞춘 좀 특약사항을 넣자 해가지고 이 특약사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인테리어 디자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표준을 아예 무시할 수 없고 표준을 아예 거스르고 무조건 다 나한테 맞춤화된 이런 걸 사용할 수는 없지만은 그 특약사항을 만들듯이 어느 부분에 따라서 기성의 규격을 넘어선 뭐 제작된 이런 걸 좀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 나다움에 좀 더 맞출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표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일단 표준, 왜 집에는 표준적인 규격이나 어떤 자재들이 많이 쓰이는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일단 건설사 입장에서는 여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데 뭐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여러 아파트를 짓는데 다 각각 사이즈가 달라봐요. 그럼 뭐 너무 건설비가 공사비가 너무 커지겠죠. 그래서 일단 통일화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 건축법이나 아니면 뭐 소방법 아니면 뭐 장애인 등에 관련된 법률에는 그 규격이 좀 나와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출입문의 문 사이즈 같은 경우는 유효폭이 최소 900 이상, 높이가 2100 이상 이런 식으로 법령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굳이 더 클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만들기 시작한 게 규격화되고 기성화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작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반 문 발저 했을 때는 다 900에 뭐 2100, 뭐 아니면 뭐 1000에 2200 이런 사이즈에서 그냥 다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 문 규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똑같이 통일화가 되어 있다는 거. 사실 비례감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게. 안 좋은 비례가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그냥 우린 당연시 여기는 거고 그냥 문은 의뢰이 이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죠,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뭐 법적인 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짓는 내 집이 아니니까 뭐 건설사가 지어서 분양한 그 집을 우리는 사는 거니까 뭐 이게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표준이란 거는 그래서 있는 거고 뭐 나한테는 나쁜 거죠. 좋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맞춤화된 최적화된 어떤 그런 사이즈나 방향성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표준을 좀 깰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게 가장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또한 공식화된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문의 사이즈는 요즘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조금 더 긴 풀 사이즈 문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서 조금 더 공간감이 극대화되게끔 이런 비례감을 이용해가지고 문을 조금 더 길어 보이게 만들고 그래서 시각적으로 좀 더 천정고가 높아 보이는 이런 효과를 위해서 요즘 유행처럼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눈에 보이는 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이 집이라는 거는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정말 수백 가지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같이 맞춰져서 가야 돼요. 그래서 뭐 문 하면 당연히 너무 큰 요소니까 우리가 신경을 쓰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휴지거리, 스위치, 콘센트 이런 높이들도 표준을 깨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자인적으로 공간이 가진 제약을 좀 더 극복하게끔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내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편리하게 가려면은 이 표준이라는 걸 좀 깨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의뢰의 작업자분들, 이제 전기 작업자분들을 보면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면은 콘센트는 보통 바닥에서 뭐 300에서 뭐 400 그 사이에 많이 해요. 아마 이렇게 의뢰의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낮추면 안 돼요? 하면 원래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럼 표준을 맞춰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콘센트가 꽂히기만 하면 되는데 그 높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필요하면은 뭐 2m에도 설치할 수 있는 거고 바닥에서 30cm에다 설치할 수 있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그건 위치를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냥 어정쩡한 높이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20cm를 고집하고 있거든요. 좀 낮게 깔리는 게 더 예뻐 보여요. 그렇다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냐?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뭐 콘센트를 못 꽂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휴지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휴지거리 사람들이 이거 되게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지 못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도기 설치 해주시는 작업자분들한테 맡기면은 의뢰이 뭐 65cm면 65cm, 어떤 분은 70cm 그렇게 그냥 설치를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심코 봤을 때는 그냥 예쁘게 잘 달아놨네. 그냥 적당한 위치에 잘 달고 갔네.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 때 이 휴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너무 낮게 달려 있잖아요. 휴지를 뽑을 때 휴지가 자체가 이제 아래로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걸 이제 90도 직각으로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느 휴지거리는 이 덮개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얇은 쇠에 그 별로 듣기 좋지 않은 그런 막 휴지 긁히고 뭐 그 쇠가 이렇게 닿는 소리도 나고, 굳이 그런 경험을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표준이라는 거는 결국 휴먼 스케일과도 조금 연관성 있는 얘기인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정도에서 얘기를 드리면은 그런 높이까지도 사실 고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다운 집을 만들려면. 그래서 집을 디자인할 때는 이런 세세한 요소들이 다 같이 맞춰줘야지 내가 좀 최적의 경험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들어보면 싱크대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낮은 데는 85cm짜리 싱크대도 있어요. 아마 요즘 짓는 것들이 보통 한 87, 뭐 거기 전후로 해서 지어질 텐데, 아마 인테리어를 그냥 따로 하시는 분들은 모든 업체들이 그냥 공식화돼서 아마 90cm로 맞춰줄 겁니다. 뭐 특별히 키가 작으시거나 크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제 85cm, 87cm라는 높이는 사실 좀 낮아요. 그리고 90cm도 저는 높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한 92cm까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2cm가 뭐 별 차이가 있겠냐마는, 거기서 장시간 내가 생활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2cm, 3cm가 엄청 큰 경험으로 와닿아요.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겪은 사람들이라면은 이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스케일들이, 이런 표준이라는 것들이 나한테 맞춰지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도 보면은 공사를 하고 나서 이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걸 우리가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좀 힘들죠. 별것도 아닌데 하나하나 얘기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된 공간에서 내가 살다 보면은 이건 결국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 좋은 경험으로 와닿으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마 뭐 비용적인 면에서도 더 많이 드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당연히 비용적으로 조금 더 들게 하겠죠. 그렇게 안 하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환경 개선 공사라고 하잖아요. 그냥 도배장판하고 있는 거 새 걸로 바꾸고, 이런 환경 개선하는 공사에서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빠져버립니다. 즉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빠지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뭐 큰 비용을 안 들이고서도 또 공간이란 거를 좀 리뉴얼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경험, 정말 나를 위한 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비용들이 일반적인 환경 개선 공사에 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앞서 말씀드린 걸 좀 생각해 보시면은, 물론 자재를 기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작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나와 있는 기성의 자재보다는 조금 더 비쌀 거예요. 근데 이게 자재에 비해서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시공비에서, 왜냐면 시공의 용이성이나 시공의 난이도가 조금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차이가 좀 날 텐데,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날 만한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오히려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어떤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높이, 이런 것들의 문제가 더 크단 말이에요. 표준을 깨기 위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업체와 상의하고 내가 알아보고 내가 한번 자질도 해가면서 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무작정 뭐 돈이 안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거는 뭐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내지는 이건 감당할 정도다 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오히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비용적인 추가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접근하신다면은 충분히 나에게 좀 더 최적화된 집, 나에게 맞춰진 집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인테리어라는 거는 무조건 예쁘게 한다고 다 답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하나 요소들이 쌓여야지 예쁜 집이 되는 거고, 그런 예쁜 집이 이제 기초가 돼서 내 삶을 그 안에서 녹이면서 살아가면서 달라지는 겁니다. 나를 내 집에 맞추지 마시고 집을 나에게 맞추세요. 그래서 오늘 표준을 깨는 방법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뭐 디자인적인 감각을 막 많이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생활을 하면서 불편하게 느꼈던 것들 좀 꼼꼼하게 메모해 보시고 정리해 보셔서 업체와 같이 상의하면서 한다면은 충분히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